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또 관용어구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어구가 유니트 1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웬만큼 정리를 하시면, 그리고 여기 완벽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하시면 거의 뭐 시험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트 8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리고 잘 나왔던 이런 거 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1번에 left-handed compliment. 그럼 left-handed가 뭡니까? left-handed. 그냥 왼손의 뜻이죠. 그래서 왼손 자비를 leftist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leftist. 그래서 leftist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그 독해가 시험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대통령들 보면은 되게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오바마도 그렇죠. 오바마,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left-handed compliment는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써 있듯이 이렇게 올바른 그런 칭찬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빈말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써 있듯이 빈정되는 칭찬, 뭐 거칠의 칭찬,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leftist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 의미를, 네거티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CF의 left-handed marriage는 정상적인 결혼이라기보단 뭐 정상이라고 좀 그러네요. 신분이 서로 안 맞는 이런 결혼을 left-handed marriage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왼손 결혼 뭐 이렇게 잘못 번역할 수 있겠잖아요. I realize that's a black-handed compliment. 다시 backhanded compliment. backhanded라는 것도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 left-handed 옆에다가 backhanded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예문은 지금 제가 backhanded compliment라고 했습니다. that is라는 뜻이죠. 그것은 left-handed compliment 또는 backhanded compliment라고 그런 사실을 나는 realize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뭐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compliment가 나오면 compliment는 그 자체가 칭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칭찬하다 뜻이 뭐지? 하고 딱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뭐 안 했으면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플리멘트를 공부하실 때 이거하고 구분을 하라 그랬잖아요. 컴플리멘 이거하고 컴플리멘 PLI 얘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위에 있는 컴플리멘트는 보충,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보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SVC라고 하잖아요. 그 C가 바로 위에 있는 컴플리멘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동사, 칭찬하다, praise 단어 쭉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단어는 또 단어 시간에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handed compliment 또는 back-handed compliment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hit the road는 뭐 길을 때리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hit 들어간 단어 CF 잠깐 볼게요. 또 CF hit the ceiling. 여러분 hit the ceiling이 뭐죠? hit the ceiling 화나게 하다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정리를 해 나가야 돼?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단어 정리하신 분은 화를 나게 하다 이런 단어가 뭐가 있지? 하고 시험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enrage, make angry 이런 것부터 쭉 정리를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화나다, aggravate 이런 거 있잖아요. infuriate, incense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자, hit the ceiling은 화나게 하다 뜻인데요. hit the road는 여행을 떠나답니다. hit home 같은 거 뭡니까? 급소를 찌르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관용구를 암기 안 해놓으시면 이게 참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단어만 공부해서 관용어구가 그 머리에 들어오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개별적 단어를 해석하는 일에 불과하게 되죠. His family had the road to the state for his children's education. 자, 그의 가족들이 to the states는 여기서 미국을 말하잖아요. 미국으로 떠났어요. 뭐하러? For his children's education.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이렇게 봐줘. hit the road 여행을 떠나다 또는
그냥 떠나는 겁니다. 출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cut someone down to size. 유니트 8입니다, 여러분. 자, cut someone. someone은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죠. down to size는 콧대를 꺾다. 누구누구의 콧대를 꺾다. 기를 죽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cut 대신에 knock도 됩니다. knock someone down to size입니다. 그 down to size는 대충 보니까 그냥 어떤 그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CF 항상 그렇게 주변 언저리를 설명하면 CF로 정리하는 겁니다. downsizing. 이거 뭐라고 할까요? downsizing은요. 기업의 규모 축소입니다. 축소예요, 축소. downsizing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번역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he wants to cut her husband down to size. 남편 콧대를 꺾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기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겠죠. She wants to cut, knock도 된다 그랬죠? cut her husband down to size. 이거 관용구 모르시면 해석이 말끔 잘 안 되겠죠, 역시. 자, 5번에 I will in my head 또는 hands, boots, if 이렇게 나가는 구문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구문 자체가 이렇게 되죠. 만일 뭐뭐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문이 세트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 하면, 만일 네가 합격하면 장을 지지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지만 아무튼. 그럼 그때 이제 열받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죠. 예문 하나 써 있습니다. 여러분 if가 이쪽에 온다 해도 아무 상관없죠. 조건절이 앞쪽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If you marry her, 만일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여러분 왜 여기를 그냥 marry라고 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will marry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그거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죠? If you marry her,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그러면 미리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you will marry her를 안 쓴다는 거죠. 제가 수시로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관련 문법은. I will in my head. 거기 I will in my head, in my hands 또는 boots 두 개 다 된다는 거예요. 손에 장을 지지니까 오히려 my head보다는 my hands가 더 이렇게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도 뭐 진짜 장을 지진다는 뜻은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I wear my hands, I wear my hat, I wear my boots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if는 알아서 이제 쓰고 싶은 말 여기다 붙여서 쓰란 얘기죠. 그런 표현들을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단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합이 되면 관용구를 이루어서 영 모르는 애가 된다는 거.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줄을 여러분 형광펜 치는 겁니다. 형광펜 잘 이용하셔야 돼요. 형광펜은요. 저는 이게 수거 공부할 이렇게 문맥을 공부하다가 수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수거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줄을 칩니다. 줄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단지 볼펜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거. 그리고 여러분 독해를 정작 하실 때도요. 그때도 이렇게 막상 시험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줄을 쳐가면서 하시면 눈에 팍팍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긴 독해를 해나갈 때 자기가 잊어버립니다. 뭘 독해를 했는가. 한국말도 긴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독해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일치 문제 찾을 때 그게 참 어려운 점이잖아요. 옆에 조금 이렇게 작게 메모를 하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메모까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거나 뭐 줄을 치거나 이런 것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fall up the wagon 또는 go up the wagon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술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금주를 했던 사람인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7급인가 나왔습니다. fall up the wagon, then go up the wagon입니다. 그래서 뭐 예문 하나 뭐 간단한 거 써놨지만 father fall up the wagon. 아버지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셨어. 뭐 이 정도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가 시험 나왔습니다. 기출. 여기 상당 부분이 기출된 거. 정말 그 수많은 영어를 다 보니까 기출된 것을 위주로 많이 써놨겠죠, 당연히.
그러면 idiomatic expression 이것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책으로 엮어도 뭐 한 권 이상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도 네이티브도 다 알 수가 없는 거다. 그거죠. 그 다음에 7번은 뭐 기본 수거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입니다. blow one's own horn, blow one's own horn. 가끔 이 사람들이 blow one's own trumpet도 많이 씁니다. 직역해 볼까요? 나팔 분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나팔 분다. 이 트럼펫도 나팔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horn, 트럼펫 의미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랑하다 허풍 떨다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brag 아니면 boast. 그동안 이렇게 나왔었대서요. brag and boast입니다. brag도 되고 boast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be proud. 뭐 이거 되잖아요. take pride in. 이거는 정말 중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take pride in. pride on cell phone. 뭐 기본입니다. 그러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자랑하는 것도 당연해. 또는 그의 어머니가 뭐 그를 자랑하는 것도 당연해. 이따 쓸 수 있죠. 당연하다와 자랑하다가 딱 매치되면 뭐죠? may well이라는 단어하고 be proud of가 따와서 your father 또는 your mother may well be proud of you. 너를 자랑하는 당연한 뜻입니다. 네가 합격했어. 요새 국공무원 합격하면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이거 뭐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랑하다의 좋은 수거 중에 하나가 put on airs입니다. put on airs. 여러분 여기서 보통 문장이 나오면 done을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one, put on airs인데 네 자랑하지 마 이런 해석이잖아요. 여기다 s를 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x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air란 air하고 air, s 붙이는 애 복수형을 만들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문법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말투는 몰라도 됩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분화복수죠. 분화복수가 뭐라고요? 우리 명사에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게 분화복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letter. 그러면 이게 문자나 글자, 물론 편지란 말도 있죠. 문자입니다. letter. 근데 여기다 s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편지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많은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편지겠잖아요. 그렇죠? I wrote her a letter. 그럼 편지 한 장 썼습니다. A lot of letters. 그럼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뜻이 안 되나요? 그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문학이 되는 거죠. 문학.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문학. 그래서 문학가를 뭐라고 하냐면 a man of letters 이렇게 말하죠. He is a man of letters. 그는 문학가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그는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arm이라는 애하고 arms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팔들로 번역된다면 그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기잖아요. 무기. failure to arms에서 무기여 자릴 거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죠? 명사에 s를 붙이면 의미가 달라지는 분화복수를 잠깐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문법은 언제나 단어와 유리된 별개의 독해할 때는 문법 제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험 볼 때는 뭐 그냥 쭉 해석해 나가셔야죠.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랑하다, 허풍 떨다. 좋습니다. 그 중에 잘 나오는 애가 얘입니다.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써있죠. It may sound like I'm blowing my own horn, but success of his project is a result of my efforts. 이건 뭐 그냥 거기 해석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on the nose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게 이거 좋은 단어 수고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하시면 nose, 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on the nose. 그럼 코 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He finished the work on the nails. 그는 그 일을 딱 제 시간에 맞게 끝냈습니다. 뜻입니다. on the nose. 여러분, 제 시간에 딱 그 좋은 게 in the nick of time이라는 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 얘는 이미 배웠습니다. In the nick of time. He arrived here in the nick of time. 그럼 딱 정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도착한 거야. 그럼 여기 딱 시간에 맞게 와서 He arrived here in the nick of time.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 on the nose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arrive on time은 어떻게 번역할까? 이런 게 보통 시험 수준이었어요. 이거 정말 시험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지? 제 시간에 되다. 사실 그거예요. 제 시간에 되다. 그럼 이 on the time, on time을 뭐라 하느냐? 그러면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답이. 되게 공무원이 이랬었어요. punctually가 시간에 맞게 그 정도 뜻입니다. 이런 be punctual 뭐죠? be punctual 시간 잘 지켜. 시간 엄수의 punctuality가 시간 엄수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만약에 be punctual 그러면 이런 be careful 하면 조심하라 뜻이잖아요. 똑같이 be punctual 그러면 시간 잘 지켜. 시간 엄수의 keep your time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punctuality, A-L-I-T-Y입니다. 부사로 만들으니까 punctuality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잘못 스펠링 말한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늘상 쓰던 건데요. 자, 복습 겸 자, butterflies in the 또는 이 더 대신에 소유격도 된다 그랬죠. in one's stomach. 근데 제가 A로 썼다가 또 다시 O로 고친 것 같아요. 스타막 이거 뭐 진짜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위란 뜻이잖아요. 원래 스타막. 자, butterflies in one's stomach. 이게 무슨 뜻이죠? 복습형에서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through the night. 그러면 이제 과거형을 써야 되겠네. I had butterflies in my stomach through the night.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밤새 긴장이 너무 됐어. 초조했어. 내일 시험 발표하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on pins and needles의 동의어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또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on pins and needles like a fish out of water 물 밖에 나온 고기처럼 항상 불안해. 한마디로 nervous예요. nervous. 얘가 시험에 나오면 답이 nervous예요. 답을 알아야 돼. nervous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등장하는 공문의 전형적인 것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하려면 앞에 무슨 동사를 붙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have 동사를 붙입니다. 갑자기 I am butterflies 그러면 안 돼.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래야 되죠. 이거 형용사로 만들 nervous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문장을 만들려거든 I have 이렇게 have 동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얘가 가르넣기 시험 나왔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합니다. 왜? 진짜 내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 정도 그 할애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 분명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습니다. 자, on the nose 분명히 기억하고요. 10번에 played by ear 이게 9급 기출도 수가 아닙니까? played by ear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 뜻입니다. play by ear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거기 대처하는 겁니다. play by ear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play by ear. If you keep playing it by ear, you may be fired. 무슨 말? keep ing가 계속 뭐마다 이건 뭐 수거잖아요. 아니 뭐 수거라고 해야 되나? 뭐 수거면 수거죠. keep ing가 뭡니까? continue잖아요. continue. 근데 continue인데 continue는 뒤에 to가 와도 되고 또 ing가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뭐마다 뜻입니다. carry on이죠. carry on. 그러죠. carry on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네가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계속 그 짓 하면은 you may be fired. fire가 뭐예요? fire. 해고하다 아닙니까? 설마 아니 fire가 불이라고 번역되면 그 시험 나오겠어요? 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랬습니다. IMF 시대에 이 F가 뭘로 많이 쓰였죠? IMF 시대에. 그러니까 IMF 시대에는 정말 초등학생도 IMF라는 말을 알았어요. 근데 IMF가 정녕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얘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잖아요. 국제통화기금인데 자조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I am fired. 나 해고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I was라고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fire가 해고하다인데 여러분 그래서 IMF 시대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해고하다 였습니다. 자, 해고하다 생각나는 김에 뭐였을까요? 수거. 레이업이죠. 그렇죠? 레이업. 이게 해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fire 되고 discharge 이런 것도 해고하다잖아요. 그죠? discharge도 됩니다. 물론 discard도 되고요. discard는 버리다 뜻이지만 회사에서 버리면요. 그게 해고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이업이 그동안 꾸준히 시험에 나오고 있었다 뜻입니다. 원래 레이업은 언제 많이 쓰냐면 정리해고 때 많이 써요. 정리해고. 우리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해고죠. 근데 이 레이업의 원래 뜻은 이게 원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죠. 동의어로 dismiss 하고 여기 한마디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temporarily. 그 temporary 뜻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뜻이죠. 그 일시 해고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많은 회사들이 뭐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일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고가 아니죠. 한 달 쉬어라, 뭐 일주일 쉬어라,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dismiss temporary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레이업을 뭘로 쓰냐면 그냥 정리해고하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정리해고는 진짜 완전히 해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레이업의 동의어는 dismiss인데 이게 temporary 뜻입니다. 일시 해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fire 기억해 주시고 layup, dismiss. 이런 dismiss가 법에 쓰이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그것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독해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dismiss는 기각하다로 시험에 나온다는 기억하세요. 기각하다. 여기 만약 케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기각하다로 번역해야지 그 사건을 해고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해석이 안 받기 때문에 자신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의 명사형은 뭐겠습니까? dismissal. 이게 해고란 뜻이에요. 해고. 명사형에 AL 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각하다도 있고요. 때로는 각하다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무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달랑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그 주변의 것들은 뭔가 하는 게 알아가는 게 우리 강의를 받는 그런 또 좋은 점이기도 하잖아요. 11번에 pull the string. 여러분 얘는 pull the string은 그냥 암기 안 해도 압니다. 스트링이 원래 끈이잖아요. 그렇죠? 현악기의 그 현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pull the string은 우리 인형놀이 할 때 그 끈으로 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후나 마쿠에서 조종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The Iris pulled the strings behind the scenes. 미국이 마쿠에서 조종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에 영향 안 받는 나라가 별로 없죠, 사실. 그 중동의 많은 그 민주화 그런 운동도 보면은 다 미국이 옆에 뒤에 다 있는 거죠. The U.S. pulled the strings behind the scenes. 됐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절대 아닙니다. 12번도 쉬우니까 그냥 한 번만 딱 보세요. Change one's coat, then turn one's coat. 코트를 바꿔 입었어요. 그게 바로 변절하다, 배신하다 뜻입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betray 이런 말 씁니다. betray. betray가 전형적인 변절하다, 배신하다 뜻이고요. 여기에 AL 붙이면 그게 명사형이 됩니다. 명사형을 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보시면 한국말은 참 명사형 만들기가 쉬운 언어입니다. 대부분. 자, 변절하다의 명사가 뭐야? 변절이잖아요. 배신하다의 명사형이 뭐야? 배신이잖아요. 영어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하고 자주 보는 거죠. betrayal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막
반역 같은 게 뭐냐면 betrayal 동의어가 그런 거예요.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treason 이런 게 반역 같은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니까 반역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그 왕조 시대는 뭐라고 할까요? 막 그 불충 같은 거잖아요. disloyalty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얘 동의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명사형으로 동의어를 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disloyalty 이게 뭐예요? 배신, 불충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시험에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 infidelity.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FIT 어원 자체가 true입니다. true. 또는 confidence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는 뭡니까? 부정의 접두사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infidelity가 바로 불충, 배신 이렇게 해석돼서 얘가 나오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같이 앞에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My ears are burning 이런 거 뭐 쉬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크랍업 봅시다. 갑자기 생기다, 갑자기 나타나다. 크랍업. 그죠? 크랍업.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생기다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Civil war cropped up while the president was away. 대통령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Civil war가 여러분 내전입니다. 내란입니다. 영어에서 약속인데 당연히 약속이죠. 이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The Civil War. The Civil War.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십니다.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여기 얘 비교를 해보세요. A Civil War. 밑에 거는 내란이라고 번역하고요. 물론 내전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더 시빌 워는 뭐다? 이거는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입니다. 더 시빌 워 그러면 미국의 남북 전쟁만 의미합니다. 근데 시빌 워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라마다는 아니지만 뭐 나라에 따라서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를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6월 25일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몰라. 그러죠? Korean Civil War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전이잖아요. The Korean Civil War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civil이라는 단어가 막 국내의 뜻도 있잖아요. civil 민간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주변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civilian 얘는 뭡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이런 거 물으면 되겠어요? civilian. 그럼 만약에 civil servant 뭐라고 번역할까요? civil servant.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잖아요. public servant는 안 됩니까? 그거 되지. 표현 방법이 많죠. civil servant가 바로 공복이라는 public servant입니다. 그렇죠? 근데 civil law 그럼 뭘까요? civil law. 그러면 얘는 무슨 법이냐? 바로 민법이죠. 민법입니다. civil law. 옛날에 그 나폴레옹 민법전에 민법전 1804년인가 그 법. 그건 civil code라고 그랬어요. civil code. 뭐 같은 말이에요. civil code 이것도 민법입니다. 아무튼 civil war 이거는 1861년에서 63년인가요? 그거죠. 미국의 독립 남북 전쟁이죠. 63년에서 시작했네요. 1863년, 65년인가 그거죠. 그래서 1863년에 노예 해방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남북 전쟁은 정확히 말하면 1861년에서 65년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65년에 링컨이 살해됐습니다. 근데 남북 노예 해방령은 1863년이죠. 그건 아시죠? 1861년에서 65년까지 전쟁을 치렀고요. 63년에 또 해방령이 내려졌고. 노예 해방령의 그 emancipation이잖아요. emancipation. 그렇죠. emancipation에 대해서 또 시험 나온 것도 있습니다. emancipation. 아무튼 이때 노예 해방령이 내려졌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크랍업의 동의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크랍업 갑자기 발생하다. 발생하다 뭐죠? 그냥 발생하다 한번 볼까요? 발생하다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란 말을 붙이고 싶으면 occur를 붙이고 뒤에 suddenly를 붙이면 되는 거죠. occur, suddenly. 그러니까 그냥 suddenly는 빼고요. occur, 발생하다로 정리해 볼게요. 자, 발생하다 정리. 발생하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생하다는요. break out이죠. occur, happen, take place, before, 그렇죠. come about 이것도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수동태 X죠. 왜? 자동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사건이 역 근처에서 발생했어. The accident was occurred near the station X. 뭐라고요? The accident was occurred. 수동태 안 된다니까. 수동태 공부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동태를 못 만드는 동사. 근데 수동태를 못 만드는 동사를 나열하면 그거 웃기는 거지. 그건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구별을 해놓고 문장을 통해 공부하는 것뿐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생하다는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수동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15번의 in a rut 이것도 괜찮아요. 판에 박혀, 틀에 박혀 in a rut. 조금 어렵죠. I quit my job last week. 나 지난주에 그냥 직장 그만두었어. 왜? I thought I was stuck in a rut. 스톡은 어느 상태에 이렇게 딱 빠지는 겁니다. 이제 어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게 스톡이에요. I am stuck in a rut. 틀에 박혀 있는 생활에 거기에 내가 빠졌다는 생각에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서 직장을 I quit my job. quit은 그만두다가 그랬죠. 되게 quit은 중도에 그만두는 걸 quit이랍니다. quit. 이때 stop의 의미지만 stop 쓰면 이상하잖아요. I stop my job 이상하잖아요. I quit my job last week because I thought I was stuck in a rut.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7번에 red tape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행정학에 나오죠. red tape. 관료주의 병폐에서 나오는 그 red tape이죠. 그래서 관청의 어떤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서 뭐 하나 하는데 문서를 한 50개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막 문서가 많을수록 막 그 희열감을 느껴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문서주의,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드 테이프. 빨간 테이프는 아니죠. 그냥 행정학 공부하시면 다 아는 거죠. 자, because red tape 형식주의 또 관료주의 때문에 it took migrant workers weeks to get a visa. get a visa는 비자를 받다죠. 여러분 이 뒤에 문장 이렇게 또 뭘 하나 얻을 게 있습니까? it takes 시간 to 용법이구나. 이거 하나 딱 머리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문 보실 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선 뺄게요. 학교 가는데 10분 걸린다 뭐라고 합니까? It takes 10 minutes to go to school이죠. It takes 10 minutes to go to school. 그래서 it takes 시간 to입니다. 근데 자, 내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바로 시험 문제 하나 딱 등장합니다. 내가.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써라는 얘기 있잖아요. 설마 I took 이렇게 합니까? I took? 또는 I take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아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t takes 시간 to 구문이라고요. 다시 이 구문이에요. It takes 시간 to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it takes 10 minutes to go to school이에요. 만약에 버스로 그럼 by bus, 기차로는 by train, by tram, 뭐라도 by ship, by airplane, by land 뭐라도 쓰세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미상의 주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에다가 그냥 it takes me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It takes me 10 minutes to go to school.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죠? 투부정사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붙이고 me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It takes 10 minutes for me to go to school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옛날 전에 선관위 시험에서 영작 문제로 딱 등장했는데 이거 모르면 그냥 일단 X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17번에서 It took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그랬잖아요. migrant workers. 의미상의 주어인데 for 있으면 안 됩니다. It took for migrant workers. X입니다. 그냥 weeks는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아무 말 없어. A few weeks란 뜻으로서 수주가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To get a visa. get 동사는 뭐 영어에 정말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Can I get 용법에서 can I get. get은 얻다, 취득하다 뜻이죠. 그러면 얻다 동사가 딱 정리가 돼야 돼. obtain, 이렇게 gain 이런 거, come by, get 많이 쓰죠. 또는 procure 이런 단어 씁니다. 자, get a visa, 비자 받기 위해서 수주가 걸렸다네요. 과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레드 테이프 때문에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뭐 체류 증명서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막 했겠죠. 자, migrant workers는 뭐 그냥 당연히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자, 18번 스탬프 아웃도 괜찮은 수거죠. 스탬프 아웃 뭡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표가 왔는데요. 소인을 찍잖아요. 왜 소인 찍습니까? 우표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요새 우표 편집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기 소인을 찍잖아요. 이렇게 소인 이렇게 여기 우표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왜 스탬프 아웃을 찍습니까? 스탬프를 이렇게 소인을 찍습니까? 재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저희 어릴 때도 우표가 귀할 때는요. 그걸 정말 물로 살짝 뜯어가지고요. 그걸 불려서 이 소인을 얇게 찍은 거 있어요. 희미하게 찍어진 거는 어찌 하다 보면 말리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사용한 기억도 납니다. 아주 옛날에 진짜 시골에 살 때 한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 아웃은 거기에 진압하다, 근절하다, 없애다 이 뜻입니다. 스탬프 아웃 아시겠죠? The president-elect decided to stamp out the error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여러분, president-elect가 뭡니까? 대통령 당선자예요. elect를 뒤에다 붙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12월 달에 이제 대선 내년 2012년 12월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그때 한 10며칠부터 그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2월 25일 날 취임하니까 그 기간 동안만 당선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2달여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 뭡니까? 전 대통령. 전두환 말고요. 전 대통령. 전이죠, 전. 전두환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전전 대통령 그래야죠. 전전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전으로 전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전전이죠, 전전. 전 대통령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그때는 x를 많이 붙이거나 expired 아니라 그러거나 former 그 말을 더 많이 씁니다. former president라 이렇게 하죠. 자, president-elect decided to stamp out evils 같은 게 뭡니까? 뭐 악패 같은 거잖아요. 네? 하여튼 안 좋은 거 이게 evil이죠. 이거를 근절키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이제 되니까 뭔가 전 정권과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뭡니까? 전 행정부,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행정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stamp out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20번에 cut corners 시험이 잘 나오고 회화 문장이 잘 나옵니다. cut corners. 그러니까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다 뜻도 있고 여러분 지름길로 가다 뜻도 있어요. cut corners가 cut corners.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cut corners. We can keep our heads above water if we cut corners. 만약 우리가 경비를 전략하려면 여기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We can keep our heads above water.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다가 우리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머리가 내려가면 죽잖아요. 물 밑으로 내려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rners 기억하세요. 경비를 전략하면 이거는 지름길로 가면 이거는 좀 그러죠. 시간이나 돈을 줄이는 것 때도 쓰는 거니까 경비를 전략하면 경비란 말은 물론 없죠. 내용상 그게 함축되어 있으니까 경비를 전략하면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어. We can keep our heads above water. 기억하면 좋겠죠. 이런 거. 네. 더 많은 이것도 있는데 뭐 우선 여기 강의하는 정도만 여러분 소화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